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지리의 지리 읽어주는 남자 지익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스포츠 여행을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스포츠 하면 생각나는 축제 무엇이 있나요? 딱 두 가지. 먼저 올림픽 있고요. 또 축구 하면 떠오르는 월드컵이 있습니다. 오늘 월드컵 여행과 올림픽 여행을 떠나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무엇인가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까지 그래도 체육을 좋아했거든요. 네, 선생님 형이 체육교육과이다 보니까 뭔가 저는 운동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왠진 나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구기 종목을 굉장히 안 좋아했고 지금은 해봐야 홈트 조금 하고 뭐 달리기 이 정도는 좋지만 뭐 축구와 농구 뭐 이런 거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끽 해봐야 뭐 피구 정도는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뭐 배드민턴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탁구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요즘 보니까 테니스를 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학교에 보니까 이상하게 헬스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친구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구나. 선생님도 이제 늙어가니까 관심이 많아지는데 우리 친구들은 굉장히 빨리 시작을 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친구들과 함께 스포츠를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과연 이 스포츠가 어떠한 뜻을 담고 있을까요? 스포츠가 뭘까요? 자, 모르니까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려는 것인데요. 바로 스포츠는 과거에 디스포츠라고 하는 어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눠보면 디스와 포트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디스의 접두사는 분리, 그리고 포트는 나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나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리해 보면요. 마음을 일로부터, 업무로부터, 혹은 공부로부터 다른 곳으로 나른다 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인고 하니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들 때에 그런 지친 마음을 다른 곳으로 달래보겠다 라고 하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게임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하고 화도 내고 뭐 내가 랭커가 떨어졌을 때 짜증나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풀려고 게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거야. 내가 져도 상관이 없어. 이러한 좀 열반에 도달하는 느낌으로 게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월드컵 여행입니다. 우리 월드컵은 축구를 종목으로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축제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세계 선수권 대회를 즐기는 여행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월드컵 여행과 올림픽 여행을 의미할 텐데 이 여행들은요 우리가 직접 참가하는 여행은 아니에요. 우리가 월드컵 경기나 올림픽 경기에서 관람을 하는 여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즉 간접적으로 즐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들은 국가대표라는 자긍심과 명예를 가지고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를 펼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선수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 우리나라 이겨야 돼! 라고 하는 승리를 기원하는 응원도 하게 되겠고 그 사이에서 선수들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관중들 모두 하나가 되어서 응원을 하죠. 우리나라 힘내라! 우리나라 선수들은 그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지 하는 애국심을 가지고 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2002 한일 월드컵 굉장히 유명했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이라고 하는 그런 한성과 탄성 그리고 박수 소리까지 우리가 즐겨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화들, 그러한 가슴 떨림이 더 지속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선수들 많이 응원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국심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월드컵은 단일 종목, 축구라는 단일 종목으로 가장 큰 행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 4년마다 한 번 개최가 된다. 그래서 우리 올림픽도 동계와 하계로 나누어서 각각 4년을 주기로 개최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월드컵도 4년마다 한 번 개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개인의 국적에 따라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토트넘, 뭐 마드리드라고 하는 팀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혹은 일본 혹은 뭐가 있나요? 영국이라는 이러한
국적을 가지고 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팀이나 개인 단위로는 출전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 2002년에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그래서 히딩크도 있었고 그때 우리 꿈은 이루어진다, 붉은 악마를 외치면서 우리 애국심을 불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일 월드컵 때 이러한 엠블럼도 있었고요. 이러한 마스코트도 있었는데 이 마스코트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나요, 친구들? 바로 외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계인이 저렇게 생겼어? 라고 할 테지만 이때 외계인은 이러한 모습이었구나. 그래서 우리 지금 과학기술이랑은 좀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러한 문명이었구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한일 월드컵 공식구였죠. 피버노바라고 하는 공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을 사용했던 월드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2002 월드컵은 굉장히 의의가 있는데요. 시간 종료 10분 전입니다. 역대 최초로 공동 개최한 스포츠 경기였고요. 스포츠 경기가 아니라 역대 최초로 공동 개최한 월드컵이었고요. 두 번째로 아시아에서 첫 개최한 월드컵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한일 월드컵, 2002 한일 월드컵이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할까? 그 이유는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열렸고 한국과 일본이 합작해서 열었다라고 하는 점에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022년에는요. 미안해요. 여기 0이네요. 자, 2022년에는 카타르 월드컵이 있죠. 우리 카타르 월드컵. 자, 이런 엠블럼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카타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서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타르는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에 진행이 되는데 우리로 치면 겨울이잖아요. 물론 이것도 겨울이지만 건조 기후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운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초로 겨울에 열리는 월드컵에 해당을 한다. 그래서 더운 날씨를 감안해서 최초로 겨울에 열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의의가 있는 그런 월드컵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카타르의 월드컵은 선생님은 볼거리라고 생각해요. 어떤 볼거리냐? 경기장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보면 경기장이 12개가 있는데요. 12개의 경기장 모두 굉장히 삐까번쩍하고 조명도 굉장히 아름답고 이곳이 호텔이 아닌가, 이곳이 어떻게 경기장이냐 라는 생각이 들 만큼 호화로운 월드컵 경기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삐까번쩍하게 지을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 월드컵 경기장을 짓는데 대체 얼마가 들었을까요? 우리나라의 한일 월드컵 경기장은요, 10개의 경기장을 건설하는데 약 조금만 더, 1조 8천억 원이 들었거든요. 우리 카타르는 얼마가 들었을까요? 거의 10배 이상에 해당을 하는 18조 1천억 원에 해당을 한다고 합니다. 와, 카타르가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냐? 야, 무슨 돈이 나길래 이렇게 경기장을 짓냐? 라고 할 텐데요. 우리 서남아시아를 포함한 우리 카타르는요, 바로 천연가스와 석유가 많이 나는 굉장히 부의 동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이제 돈이 너무 석유가 너무 많이 나서 이제 국민들에게 용돈을 지급하는 그러한 지역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만큼 석유도 많이 나고 천연가스도 많이 나는 북부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지역 덕분에 이러한 유전을 통해 번 돈으로 이러한 일을 벌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우리 카타르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매장량이 국가 중에 총 3위예요. 우리 지금 이란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카타르가 있는데요. 지금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출을 더디게 하다 보니까 우리 카타르에서 수출하는 천연가스가 좀 더 비싸지지 않았을까. 그럼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서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돈도 많이 벌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부럽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검은 저주라고 들어보셨나요? 석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석유에 의존한 산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산업을 부흥시키려는, 관광 산업을 부흥시키려는 움직임이 이제서야 막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산업이 많이 발달하지 않아서 검은 저주라고 불렸으나
지금 관광산업이 발전하고 있으면서 점차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석에너지 산유국이기 때문에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그에 따라 경기장을 건설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카타르 같은 경우는 다른 서남아시아에 비해서도 1인당 국내 총생산이 굉장히 높아요. 그 이유가 인구가 적기 때문이고 우리 천연가스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카타르의 월드컵까지 살펴봤고요. 자, 월드컵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 중에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자, 월드컵을 개최하게 된다면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열린대. 카타르라는 국가 이름을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문화시설 그리고 교통로가 건설되면서 그 국가의 기간시설이 확충되게 됩니다. 자, 기간시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베이직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국가의 기본이 되는 베이직, 이게 무슨 일이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그 국가의 기본이 되는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나 교통로, 그리고 가로등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충되면 삶의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면서 경기장에 입장하는 것, 그리고 상업시설을 이용하면서 우리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하게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자, 대회가 흥행하지 못하면 카타르처럼 18조를 투입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오지 않아요. 그러면 경제적인 손상을 입을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 경기장을 건설하면서 환경오염을 배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다음 대회가 종료하게 된다면 그 12개의 경기장을 꾸준히 사용할까요? 물론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설이 방치되면서 경제적으로 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 과도한 시설 투자로 이제 과도하게 경기장을 많이 짓거나 혹은 호화로운 어떠한 조명들을 설치했을 때 이제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월드컵 끝나면 필요 없잖아. 그러면 그 대회가 끝나고 시설이 방치되는 거잖아요. 그에 따라서 경제적인 손실이 나타날 수 있고 나중에 개발을 하려고 했을 때 그 경기장이 방해물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부정적인 부분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올림픽 여행으로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올림픽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수 누구 있나요? 네, 서윤 같은 경우는요, 김연아 선수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자, 우리 올림픽 여행이라고 한다면 월드컵 여행과 동일하게 올림픽을 개최하는 국가를 방문하여 이제 경기장을 찾아다니면서 경기를 즐기는 여행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자국의 선수들을 열렬히 응원할 수도 있고, 우리 올림픽과 같은 경우는 평화와 우리 화합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국가의 선수들을 응원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요. 어떻게 시작이 되냐? 우리 봉송한 성화를 점화하게 되면서 이 올림픽 경기가 점차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올림픽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이 되게 되었는데요. 우리 고대 올림픽 경기는 그리스인들이 제우스에게 이제 제전 경기를 바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점차 이제 그리스가 로마인들의 핍박을 받게 되면서 너네 응집할 수 있는 그러한 경기들 하지 마. 우리 축제가 있다면 그 단결을 할 수 있고 응집력을 높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로마가 막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가 점차 올림픽 경기를 하지 못하다가 이제 프랑스의 쿠베르탱이라고 하는 위인이 노력으로 1896년 제1회 근대 올림픽이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올림픽이 이어오게 됐고요. 자, 세계 인류의 평화와 재전을 이룩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듯이 하계 올림픽과 동계 올림픽이 각각 4년을 주기로 교차해서 열리고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 올림픽 여행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역사를 살펴봤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1988년과 2018년
올림픽을 열었잖아요. 이 두 번의 올림픽을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의 문화가 굉장히 발전했구나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때에 발생한 경제적인 효과가 무려 간접적인 효과는 43조, 그리고 직접적인 효과는 21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경제적인 효과가 64조에 해당을 하는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했죠. 그래서 이렇게 올림픽을 유치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효과들을 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우리 최근에 개최되었던 도쿄올림픽 있잖아요. 우리 도쿄올림픽 때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 관중도 없었고 굉장히 따분한 올림픽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지만요. 그 올림픽 굉장히 흥행에 빠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2021년에 열렸지만 2020년에 도쿄올림픽 이렇게 기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굿즈에 있습니다. 굿즈들을 이미 2020년이라고 박아놨잖아요. 수건도 그렇게 인쇄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2020년 도쿄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도쿄에서 이제 굉장히 흥행했던,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바로 픽토그램을 이용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턴트맨들이 이제 갖가지 종목들을 직접 몸으로 생방송으로 표현해낸 것이 굉장히 창의적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사용된 것이 바로 픽토그램입니다. 우리 픽토그램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림 문자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거 뭔 것 같아요? 다이빙. 이것은? 그렇죠. 자전거. 그렇죠? 그리고 여기 승마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그림 문자를 우리는 픽토그램이라고 하고요. 1964년 도쿄올림픽부터 사용했다고 하는데 1920년대에 이제 런던의 표지판으로도 사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픽토그램까지 살펴보고 우리 올림픽과 월드컵 여행을 살펴봤어요. 오늘 친구들 너무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았어요. 안녕.